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빈나입니다. 자,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37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41만 가구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2년 동안 77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자, 공급 과잉은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죠. 여기에 19대 대선, 그리고 금리 인상, 또 부동산 규제 강화까지 불확실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 더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는데요. 023424-8393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리얼피에셋 유선영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눈 오는 거 보셨어요? 네, 오는데 정말 막 눈발이 살살 날리고 있는데요. 네. 하늘은 좀 뿌옇고 지금의 우리 어떤 나라의 어떤 상황과도 좀 약간 연결되는 듯해서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안개 속에서 또는 이렇게 뿌연 하늘 속에서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거든요. 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6년 잘 마감하시고 2017년을 위한 준비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그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어떤 관리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전화 주신다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강의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강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강의는 현재 부동산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3년 사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들은 상가나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단독이나 연립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 시간 유선영 이사와 함께 현재 부동산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어떤 돈 버는 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이런 좀 주제를 좀 기사를 좀 보다가 네. 이제 그 KB 금융 그쪽에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부자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산을 좀 늘려가고 우리의 어떤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좀 잡아가는 데는 앞서서 먼저 성공적인 투자를 잘 이뤄낸 어떤 사람들의 좀 그런 이력을 좀 찾아보면 또 답을 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내용은 좀 제목은 이렇거든요. 기사를 제가 따온 건데 부자들이 상가랑 아파트를 줄이고 아파트는 줄이고 단독 연립은 늘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뭐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가장 좋아하시는 투자의 상품이 사실은 이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잘 분명하게 어떤 물건의 흐름 같은 걸 명확하게 보이고 시세 흐름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재건축 앞으로 향후에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새롭게 이제 부수고 허는 이러한 어떤 그 아파트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3년 동안 내용을 좀 3년간의 내용이에요. 방향을 좀 보면은요, 의외로 지금 상가는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요. 아파트도 아주 소폭이 좀 내려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오피스텔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죠. 그리고 오히려 단독이나 연립주택 쪽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도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이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는 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큰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가 투자라는 건 사실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그냥 주거 목적의 집들은 누구나 집은 다 한 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거주를 위한 집 그리고 이제 어떤 실수요자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주거에 대한 필요가 너무나 확실한 집은 아무리 내가 월세에 살든 아니면 다달이
월세가 아닌 전세를 살더라도 세를 살더라도 집에는 들어가 살아야 하지만 상가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한 어떤 분석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입지 분석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공실로 연결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가 투자는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수익률이 많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상가 투자가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좋은 어떤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선점할 수 있다면 좀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부자들은 역시 이제 아파트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더 추가적인 어떤 그 매수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좀 여기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단독이나 연립을 사람들이 왜 자꾸 살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베이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결국은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입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 있는 건물들은 헐고 부숴내면 이제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땅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땅이라는 건 결국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가치를 좀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땅의 가치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라면,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면 위에 있는 건물들, 단독 같은 경우 굉장히 낡은 단독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허물어내고 새롭게 이제 다른 건물들을 올릴 수 있다면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입지가 보장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단독이나 연립 같은 경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벌써 20년 됐어요. 30년 된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땅의 가치, 입지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이제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있던 낡은 집들을 계속 허물어내고 부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땅은 제한적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땅 위에다가 계속 뭔가 새롭게 이걸 낡은 집들을 부시고 허물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30층까지 막 올라가 있는 아파트들 뭐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허물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단독 다가구는 훨씬 더 그런 어떤 게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점점 귀해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자꾸 허물어서 새로운 건물들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뭐 빌라를 짓는다든지 빌라가 또 다시 허물어지면 아파트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큰 빌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변화를 계속 지속해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이제 어떤 상품이 이제 단독이나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부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앞으로 우리의 투자의 방향은 이쪽으로 초점이 좀 맞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서 투자해 가시는 건 중요한데요.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그만큼 이제 어떤 단독이나 다세대 연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량이 많지 않고 점점 귀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신에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지역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주택이라든지 단독이라든지 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가신다면은 이제 뭐 빌라 흔히 말하는 빌라라는 다세대 주택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어떤 입지가 확실한 지역에 있는 물건을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어떤 이런 그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상품들은 결국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시세를 갖다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향후에 만약에 여기가 변화되게 된다면 어떤 낡은 건물이 헐어지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이 또 이런 지역을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이걸 지어서 뭐 예를 들어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짓는다면 수익도 수익형 상품도 되면서 동시에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어떤 차익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는 투자를 좀 여러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이 이제 그냥 찾아보시긴 참 어려울 거예요. 따져보실 게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조언을 좀 토대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어요. 상가나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줄고 단독이나 연립주택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이유는 토지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전화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02-3424-8393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또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어려운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8289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이 잇따라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담 시작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내년 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인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예산 6억으로 예. 대출 2억을 포함한 예산 6억으로 네. 이제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둘 다 직장이 광화문이라서 마포대로 라인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공덕 레미안 4차가 네. 저희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요. 네. 여기 좀 어떨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내년에 좋은 소식이 있는 신혼 예비 신부신데요. 네, 공덕동의 아파트 한번 답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어떤 이제 인생의 출발점 앞에 놓여 있으신데 이제 역시 또 거주하는 집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주할 집에 대한. 네, 신혼집이 될 건데 여기 지금 예산이 한 6억 정도 있으시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직장 생활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근처에 좀 위치를 잡다 보니까 이쪽을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일단 먼저 제 답변을 말씀을 드린다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을 거주 쪽으로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게 오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발맞춰 봤을 때 얘가 과연 하락하지 않고 어떤 시세 그 이상으로 좀 가줄 수 있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동그라미 표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공덕 레미안 4차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앞동하고 뒷동하고 네.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뒷동이 위치 정차가 따라서. 있어서. 네네. 네, 그래서 뒷동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일단은 이제 지금 보신 게 이 삼성 이 공덕동 이쪽 일대가 마포 이쪽 아래쪽 동네 이쪽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20평대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니까 또 이 가격대가 딱 맞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20평대 어떤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고 왜냐하면 인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하철역에 가깝잖아요. 공동역이라든지 또 넘어가면 또 여의도 넘어갈 수 있고 또 서울 중심권으로도 접근이 좋은 이 지역에 사실 위치적으로도 괜찮은 이쪽에서 20평대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비해서 물량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평 아파트가 만약 인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신 이 아파트 4차 같은 경우는 사실 20평대가 지금 뭐 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제가 볼 때 6억 선에서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인기가 많이 있고 최근에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고민이신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셔야 되잖아요. 뭐냐면 내가 샀을 때 가격이 지금 뭐 내 수준에 맞춰서 일단 매수를 하는데 앞으로 얘가 가격이 하락할까 아니면 다른 데는 오르는데 내 거만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에서 스타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파트가 지금 2005년 정도 이게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5차네요. 밑에 4차.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한 2005년, 6년 요 정도에서 네, 지어진 맞습니다. 아파트가 맞는 것 같고 그 외에 마레프라고 하죠. 마레프 우리. 마포르미안 네. 푸르부지 아파트가 사실은 이제 이쪽 동네에 어떻게 보면 대장 아파트인데 얘 지금 시세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아파트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연식도 적절하게 좀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지하철 접근성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시세 흐름은 계속 꾸준하게 나와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20평대 아파트가 좀 희소하다 보니까 그 가치가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가 학교가 좀 아쉬워요. 네. 초등학교가 조금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녀분을 두신 분들한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어떤 실거주하기에 좀 부족한 아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신혼부부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당장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되신다 하더라도 당장 학교 보내실 그런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이 입지적인 장점들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향후 몇 년까지는 어느 정도 시세 따라가 움직여줄 수 있는 아파트고요. 그렇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다가 나중에 좀 더 자금을 좀 모으셔서요. 좀 더 다른 평수로 옮겨가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매수하시는 건 일단 찬성이고요. 사실 조금 제가 여유 자금이 좀 더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30평대를 추천 드리고 싶기는 해요. 네. 네, 지금 20평대에 비해서 갭 차이가 많이 크지 않거든요. 30평대 제가 알기로 한 6억 중반 정도면 아마 매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6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한번 30평대가 가능하신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세 확인을 할 때는요, 내가 관심 있는 평수 20평이 20평, 30평이 30평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옆으로 뭐 40평대 아파트에 지금 이 같은 동에는 얼마인지, 바로 좀 더 윗평수 때는 얼마인지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 지금 어느 좀 시세가 좀 약간 아직은 흐름이 좀 더디게 가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얘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밑에 30평은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다면 결국은 작은 평수가 위에 평수를 밀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20평대가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격을 너무너무 밀고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30평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금 저평가돼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어떤 평수는 사실 30평대가 맞는데요. 만약에 자금적으로 여력이 안 되셔서 20평대를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세 흐름에서 크게 뭐 빠지거나 이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셔서 거주하시면서 좀 뭐 계시다가 향후 한 4년, 5년 이후에 이제 좀 갈아타기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는 좀 이제 좀 시세가 약간 전체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일 때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시면 좀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좀 더 윗평수대를 아마 매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신혼집 근데 예쁘게 지금 여기 30평대가 네. 7억이 넘어서. 네, 7억대가 넘어. 네. 네, 그래서 저희 예산 범위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제가 감사합니다. 예상 범위가 어려우시다면 할 수 없는데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거주하시다가라도 그 흐름을 좀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상당적인 거거든요. 금액만 딱 따져놓고 보면은 6억, 7억, 뭐 1억 갭 차이가 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향후에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은 1억 갭이었다면 나중에는 2억 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였고, 만약에 여유가 되시지 않아서 지금 그 시세 6억 정도 선에서 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4차 문의해 주셨는데요. 신혼집으로는 괜찮다. 그런데 좀 더 사시다가 평형수를 좀 더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이가 이제 대전에 있는 직장에 근무를 해서 네. 세종시 30평대 아파트 매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3억대 초반인 입주 5년차 그 한솔동에는 선발 아파트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이제 프리미엄까지 더하면은 약 3억 후반, 네. 4억대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활권 분양권을 매입하는 게 좋을지, 네. 투자성이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 하면요, 이사님, 뭐 행정복합도시, 행복도시에서 좀 좋은 전망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네, 네. 어떠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따님이 대전에 거주를 하셔서 이제 거주하실 집을 찾으시는데 향후에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좀 집가가 상승할 수 있고 이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찾으시는 거죠? 네. 자,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정확하게 아파트를 딱 찝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일단 세종시 지도를 제가 넓게 펼쳤는데요. 네. 그 최근에도 얼마 전에 제가 상담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없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미분양 없는 어떤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여기가 이제 어떤 행정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이주해서 들어오는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뭐 춘천권이라든지 대전에서도 자 이쪽 네. 지역이 많이 어떤 인프라가 좀 갖춰지고 또 지역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찾아 들어오시는 이제 그런 그 도시가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 매수하시는 건 일단은 나쁘지 않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그 2-2 구역이 새로 이제 들어오는 분양하는 데하고 2-3 구역에 있는 기존 분양권하고 기존에 있는 이제 기존 아파트 중에 무엇을 살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요. 새 아파트가 물론 좋겠지만 네. 새 아파트라는 같은 평형인데도 약 1억 정도 추가 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과연 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렇죠. 그게 궁금하신 거죠. 지금 뭐 차이가 나면은 만약에 뭐 여기 지금 2017년이랑 뭐 2018년 이렇게 입주하는 아파트에 간다고 하더라도 연식이 뭐 한 4년, 5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연식을 과연 이걸 극복하고 지금 기존의 아파트가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좀 더 괜찮을지 아니면은 네. 새 아파트를 사시는 게 더 나을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저는요 그냥 네. 기존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거에 한 표를 드릴게요.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이제 세종시 자체가 한마디로 새로 만드는 도시잖아요. 네. 새로운 도시잖아요. 새로운 도시. 네네. 그럼 이제 여기 지금 기존의 천마을 같은 경우 입주를 이미 했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도시에 새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뭐 학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는 시점이 볼 때는 제가 볼 때 여기는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얘하고 얘는 아파트는 새 거고 얘는 아파트는 조금 낡았지만 많이 낡은 것도 아니야. 몇 년, 한 4, 5년 정도 낡았다고 봤을 때 그럼 얘랑 앞으로 길게 향후 한 앞으로 5년 아니라 10년을 본다면 과연 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를 보면 돼요. 그죠? 네네. 네. 이제 차이가 나기 위한 방법은 입지의 어떤 입지적인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네네. 더 시간이 지났을 땐 사실은 아파트는 가치는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5년, 2년, 뭐 3, 4년 된 아파트하고 4, 5년 된 아파트하고 어차피 네. 나중에 되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도 왜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요. 뭐 6개월 된 아이하고 돌 된 아이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 네. 10살, 12살, 13살 넘어가면 점점 좀 비슷비슷한 또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나이가 돼버리고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뭐죠? 그러니까 가치가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새 아파트 뭐 2, 3년 차 네. 연식차가 결국은 나중에는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1, 2년이지만 나중에 10년 되면 그 차가 갭이 더 주는 것이고 20년이 된다면 그 갭차는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결국 네. 얘하고 어떤 인프라를 갖췄느냐의 입지 문제로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네네. 우리 그 2-3 구역에 있는 그 천만 아파트 생활권이 결코 나쁘지 않거든요. 아, 여기나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저기 행정 그 중심으로 가는 접근성은 물론 이쪽이 더 좋지만 어떤 네네. 서울권으로 넘어간다든가 뭐 고속도로를 네. 탄다든가 이런 입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천마을 이쪽이 더 제가 볼 때 더 낫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입지적인 장점에서 두 개 큰 이 생활권이나 저희 네. 1생활권, 3 지금 기존에 얘기하신 천마을 아파트 쪽이나 네. 별 차이가 없어요. 아, 네. 그렇다면 이쪽이 또 바로 상권이기 때문에 상권 다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서 둘 다 비슷하게 좋고요. 네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새 아파트라는 네. 거를 네.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뭐 디자인이 최신 어떤 인테리어를 좀 더 많이 넣었다든지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네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네. 그거의 가치를 놓고 얘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요즘 최근에 어떤 분양 시장의 분위기를 타서 피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네. 저렴하게 아파트 사신다 네. 하더라도 향후의 가치는 비슷해질 것이다.
그래서 네네. 일단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좋은 위치,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네. 좀 같은 이 단지 안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왕이면 남향이나 좀 중층 이상의 향후에도 어떤 네. 그 시세에 있어서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잘 선택을 하셔서 적절한 네. 가격을 맞는 가격을 매수하신다면 뭐 제가 볼 네. 때는 큰 차이 없을 네.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 매수하는 거 네네. 추천을 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종시의 아파트 지금 문의 주셨는데요.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역시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무료 상담 세미나입니다. 1:1 부동산 무료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전화 예약 후에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10명만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424-8393번이고요. 사전 예약이 필수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위치는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에 있는 코오롱타워 리얼 PSS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 상담 세미나 요즘 문의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요즘 어떤 전국 어떤 상황이나 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서부터 일단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한 발 먼저 먼저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발 뒤질 때 나는 두 걸음 먼저 앞서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주춤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선점해 볼 수 있는 지역들 찾아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어떤 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리 그리고 투자 방향을 좀 잡으신다고 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좀 토대로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할 거니까요. 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뭐 해결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하고 또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지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자에 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문자 접수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증산마을이고요. 8단지입니다. 40평형대라고 하셨는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어떨까요? 네, 제가 지도를 펼쳤는데요. 저는 여기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도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쪽에 이제 서울에 보면은 좀 넓게 보면은요. 좀 크게 이렇게 좀 보면 이제 서울 어떤 중심 여기가 이제 신도시 일산 신도시잖아요. 이제 네. 주염역 일산역 있는 이제 이쪽 인근에서 좀 위로 쭉 들어와서 있는 위치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이제 뭐 40평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한 3억 한 초중반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시세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40평대인데요. 뭐 정고점을 당연히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고요. 이 정도 시세라면 굉장히 지금 흐름이 너무너무 지금 아직은 못 따라와주고 있는 거죠. 다른 아파트들이 다 오를 때 우리가 이제 대형 평형에 대해서 좀 요즘들은 관심이 없으시기도 하고 어떤 시세 흐름을 끌어가는 것이 이제 소형 아파트들이자 해가지고 이제 좀 큰 평수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시세가 많이 올라와 줬다면 이제 특히나 이 40평대 뭐 수지나 용인 이쪽에 뭐 50평대, 60평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세가 더디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0평이 수요가 전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요즘은 이제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아파트 구조를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20평대 아파트여도 뭐 괜찮다, 30평대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갖고 있는 어떤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또 거주하긴 더 쾌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그 격차가 크지 않다면 충분히 이 가격에 있는 아파트들을 잡으실 만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뭐 30평대하고의 격차가 4, 5천 안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제 40평대 아파트를 사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싸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입지적으로 볼 때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네. 뭐 이쪽에 지금 보시면 학교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알기로 이쪽 학군들이 그래도 나름 이쪽 일산 쪽에서는 괜찮은 학군에 속하는 그런 학교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요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자리이고 수요가 쭉 꾸준하게 받쳐주면서 동시에 가격적으로 아직까지 저렴하다 보니까 전세가와 매매가 갭 차이도 크지 않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전세가 꾸준히 올라주고 또 30평대 가격이 또 계속 올라주고 20평대가 올라주고 밀려주다 보면은 결국 40평대도 가격이 견디지 못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가격이 올라오는데 얘랑 붙어버리면은 당연히 40평대를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시세가 좀 더 상승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흐름을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뭐 40평대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투자로도 저는 뭐 4천, 5천 선에서 40평대 아파트를 만약에 매수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 지역의 전체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에 많이 못 따라오다가 최근에 좀 많이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런 중에서도 큰 평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소외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쪽 인근에 이제 뭐 이쪽이 다 좀 대형 평수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평수들에 대한 어떤 시세 흐름을 좀 체크하셨다가 갭이 어느 정도 지금 가까운 상황에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라도 매수를 하신다면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동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니까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양시 중산마을 8단지 실거주 목적인데 40평형대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매수하셔도 좋겠다고 저희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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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이신가요? 네, 저희가 네. 부산 야탑동에 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살고 있는 집을요. 네.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럼 매도하고 뭐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실 계획이신가요? 네네. 그 계획은 있는데 네. 여기를 더 가져갈 수 있으면 그냥 좀 더 있다가 이사할 수도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야탑동의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탑동에 무슨 아파트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장미 현대 아파트요. 장미현대 아파트. 네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야탑역 앞에 붙어있는 장미현대 아파트 맞으신가요? 네네. 아, 네. 지금 몇 평 가지고 계세요? 31평이요. 31평이요? 네네. 아, 지금 이거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조금 지났어요. 3년 좀 지났고, 그러면 지금 시세 알고 계세요? 한 5억 3, 4천이요? 3, 4천. 매수는 얼마에 하셨어요? 네? 매수는 얼마에 하셨어요? 처음에 사실 때. 처음에요? 네. 4억 3천이요? 4억 3천. 그러면 3년간 한 1억은 올랐네요? 네네.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파트는 네. 괜찮은 아파트라고 보여요. 네. 네, 좀 설명드려 볼게요. 네. 자, 여기 야탑 사실 이제 우리가 분당은 옛날에 참 정말 뜨거운 신도시였잖아요. 뭐 천당 네네. 밑에 분당이라는 네. 말이 있었었고, 그래서 네. 이제 분당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분당이 사실 옛날 분당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판교라든지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서울 쪽으로 또 뭐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런 좀 네네. 좋은 신도시들이 또 좀 출현하면서 이제 약간 네. 분당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 분당은 살기 좋은 곳이고 거주하기엔 굉장히 좋은 동네잖아요,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야탑역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 네. 이 야탑은 또 더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사실. 분당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해서도 야탑은 조금 약간 밑으로 흘러가는 어떤 네. 분당의 전체 시세보다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시세가 안 올랐다라고 좀 생각하시긴 하지만 3년 동안 그래도 무려 1억은 올랐으면 네. 그래도 나름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저는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야탑역이 바로 앞에 붙어 있고 네.
이 아파트인데, 네, 바로 약탄역에 바로 앞에 붙어 있고, 지하철 접근성 좋고, 또 여기 이제 이 산책로가 이 탄천까지 쭉 연결돼 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책로 따라서 또 이렇게 뭐 어떤 산책을 한다든지 어떤 주거 쾌적성 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만족도가 아마 되게 높을 겁니다. 3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별로 큰 불만은 없으셨죠? 물론 좀 낡았다는 거 빼고, 그렇죠? 네네네. 네, 좀 아파트가 이제 뭐 신도시 아파트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이제 90 몇 년도에 다 지은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좀 낡긴 했습니다만 역 가깝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 환경이 다 이렇게 거주하기 쾌적하게 되어 있는 환경이고 또 이쪽 인구를 바로 나오면 어떤 상권이 또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극장을 간다든지 그런 어떤 환경들도 다 누리실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가 그런 면에서 이제 주거하기 적합한 아파트인데요. 단지 이제 투자보다는 거주가 더 강한 아파트인 건 확실해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한 최근 몇 년간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 흐름이 좋을 때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은 굉장히 시세가 많이 분출해 줬는데 뭐 1억 정도는 올랐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 뭔가 좀 더 얘가 올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세권이고 괜찮은데 왜 안 오를까 이런 아마 고민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급하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차피 언제쯤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는 직장 아들이 직장이 종로예요. 그래서 네. 서울 쪽으로 한번 가볼까. 서울 쪽으로 진입을 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데 그럼 지금 이제 이거를 아파트를 파셔서 가시면 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실 텐데 괜찮으세요? 이걸 팔고 가는 걸로 저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금을 더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가셔야 되잖아요. 서울로 진입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아파트는 지금 앞으로도 시세는 꾸준히 올라는 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판교라든지 인근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자기 역할을 잘 해왔고 또 전세하고 이제 매매가의 갭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얘가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았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앞탑에 분당선 가까운데 바로 좀 그런 데로 아직까지는 저렴한 아파트가 있었네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전세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점점 올라와. 그게 더디긴 해요.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세가 꾸준하게 이제 밀어 올려주는 어떤 상황 따라서 매매가도 좀 더 계속 올라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파실 게 아니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거주가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 게 급하시다고 한다면 급하진 않아요. 급하지 않으시면 2년 정도 더 보유하세요. 아쉽잖아요. 이제 잘 시세가 올라가는 주는 상황인데 굳이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 없고 주거 환경도 괜찮고 여러 가지 여기서 뭐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거주하시면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어떤 그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신다면 한 2년 정도 더 보유하셨다가 그때 매도 시점 다시 한번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분당구 야탑동의 아파트 지금 문의 주셨는데요. 야탑동 같은 경우는 지금 문의 주신 아파트 장미 현대 아파트였죠. 야탑역 근처에 있고 또 거주적으로 쾌적하고 또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주거하기에는 굉장히 거주하기엔 좋은 아파트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그 송파구 풍납동에 그 상가주택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요게 좀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됐나요? 요게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네네. 네, 꽤 오래됐는데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좀 여쭤보려고. 송파구 풍납동의 상가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이요. 풍납 2동 풍납 503-10번지요. 네, 전문가분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지도를 좀 찍고 있는데 풍납 2동? 풍납 2동 주소가 어떻게 되죠? 503-10번지. 503의 10번지요. 네. 굉장히 위치가 역에서 가까운 괜찮은 위치에 있는 그 상가주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왜 파시려고 하세요? 그 좀 낡아서, 이게 오래돼서. 네, 낡아서 네. 이제 좀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 할까 그냥 뭐 생각하시는 것 가야 될지. 같고, 네.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앞에 오늘 제가 간단하게 그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약간은 이제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한번 볼게요. 제 지도를 지금 찾았고요. 보시면은 바로 이제 강동구청역에서 뭐 네. 도보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영파 여중 앞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상가네요. 상가주택이고.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 한번 볼게요. 자, 조가 잘 나와주면은 좀 이게 지금 5층짜리거든요. 네. 네. 지금 이거를 네. 가야 되는데, 네. 제가 파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네. 여기인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대한 지가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거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네네. 토탈 의류 할인 매장 있고, 이게 지금 좀 지도가 이제 이게 좀 됐긴 한데 1층에 지금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1층이 지금 상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건물도 지금 그 뭐 월세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여기가 상가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위층도 지금 보니까 뭐 학원도 쓰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게 낡았다 하더라도 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어떤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좀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바로 그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죠? 네. 넓은 대로에 바로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데 있는 그런 상가주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역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너무 이쪽에 바로 나와 있는 오히려 상가주택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이 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이거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당연히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이쪽에 이제 풍납동 쪽에 붙어 있어서 이쪽에 그 뭐 이제 그 우리 뭐 문화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재건축을 하는 데에서 제한이 있을지는 제가 조금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 제외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향후에 여기를 새로 헐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면 헐지 않고 그냥 외벽만 다르게 좀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어떤 많은 다르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이런 단독들은 점점 더 귀해지기 때문에, 단독이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뭐 당장에 어떤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를 따지기보다는 향후에 같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좀 가지고 계셔도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이제 세가 좀 잘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아래 그 좀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꿔주고 하시기만 하여도 굉장히 다르게 이게 운영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노후에 노후 대책으로 이제 꾸준하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월세를 받으면서 동시에 차익도 노릴 수 있는 이런 투자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매도하시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유하시면서 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그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토대로 해서 방향을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구청역 근처에 있는 상가주택 문의하셨는데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다른 쪽으로 지금 눈을 돌려볼까 아니면 리모델링 할까 고민하셨는데요.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아파트를 하나 네. 지금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사셨어요? 이미 매수하셨네요? 용산의 네. 그 대림 아파트라고 네. 이천동에 있는 건데 그거 20평대를 하나 사놨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전세 주고 어떻게 있고요. 될까?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용산구에 있는 대림 아파트. 네, 앞으로 네, 어떨까요? 지도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용산의 호재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사신 건가요? 아, 그렇죠. 예. 아, 그러세요? 자, 용산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매수를 들어가신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좀 길게 보고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설명드려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로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그 매수하신 용산 그 아파트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는 매력적인 위치에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아마 제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 지나왔을 거예요. 이제 터널로 밑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여긴 잘 안 보였을 것 같긴 하지만 이쪽에 이제 그 바로 강변으로 이제 바라보고 쭉 지어져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뭐 사실은 시세가 그전에는 이제 용산이 뜨거울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10몇 억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마 지금은 시세가 많이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얼마에 매수하셨죠? 네, 좀 맞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좀 싸게 한 6억 한 2천?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금액적으로는 이제 과거 전고점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하신 건 맞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이게 굉장히 급격한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일단 용산을 사셨으니까 용산의 호재를 보고 사신 거잖아요. 용산의 호재. 지금 여기 바로 뒤쪽으로 국정무지고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큰 앞으로의 어떤 기대가 되는 어떤 사업들이 이제 여기 있을 포진에 있는 곳이고 또 앞으로 뭐 이제 용산 공원도 있죠. 용산 공원 이제 미군이 이주하게 되면은 올해 말까지 이전을 다 마치게 되면 용산 공원이 이제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용산역이라든지 서울역 역대 지금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쪽 일대 가보면은 막 크레인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건물들이 새로 막 지어지고 있어서 분위기를 정말 실감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기 지역의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거와 더불어서 그럼 내 거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주변의 호재가 있어서 분명히 앞으로도 시세가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식이 지금 조금 됐지만 그 재건축을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연식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용적률이 뭐 300 몇 %씩 나오는데 과연 여기가 변화한다고 해도 당장 변화를 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얘도 결국은 이제 이게 허물어져야만 여기가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이제 어떤 시세가 어느 정도 계속 용산의 호재를 안고 올라가긴 하겠지만 향후에 이게 여기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바로 바뀌어질 수 없다면 어느 정도 가면 시세가 조금 멈춰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6억 초반에 매수하셨는데 앞으로도 시세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더디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이 뜨겁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는 이쪽에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작은 소형 지분을 갖고 있는 빌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사실은 용산엔 더 맞아요. 그래야지 어떤 분산 투자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아마 투자로 가셨으면은 전세하고 갭 차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좀 많이 나가지고 주변 부동산 얘기 듣고 샀는데. 그죠, 한 3억 이렇게 넘게 아마 주고 투자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 이 돈을 들여서 몇 년을 보유하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 어떤 시간의 비용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매수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단기로는 보지 마시고 좀 장기로 보시면서 분명히 이제 이런 호재들이 뭐 공원이 조성 사업이 잘 되고 또 이제 용산 국정무주가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다시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시세가 한 번씩 또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들을 체크하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세에 도달했다 생각할 때는 매도하신 전략을 하셔야 될 거고 향후 한 2년 이상은 쭉 보유하셔야 될 거고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3억 정도의 돈을 내가 그냥 놓고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괜찮은데 이거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재건축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요. 제가 좀 다른 투자처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좀 좋은 전망을 저희도 드리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 끝난 뒤에 다시 전화드려서 구체적으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으로 함께 상담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내일도 상담 계속 이어집니다. 023424-8393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고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후 4시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